어떻게 조원진 의원에 관련한 이야기부터 시작을 해야 되겠네요. 예, 그 며칠 전에 이제 홍문종 그 자유한국당 의원이 탈당을 하고 조원진 의원과 함께 대한애국당 공동 대표를 맡았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서 이제 신공화당이라는 그 이름으로 바꿔서 내년 총선에 이제 대비를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과연 보수 정당에서 지역 변동이 있을까? 네. 이런 지금 그 다양한 추측성 기사들이 많이 쏟아지고 있지 않습니까? 네. 네. 그래서 저도 이제 조원진 의원한테 네. 과연 어떨까 이렇게 좀 물어봤습니다. 네. 전화 통화를 해봤는데요. 네. 잠시 한번 들어보시죠. 네. 지각 변동이 많이 있을 거예요. 네, 그것을 피부로 못 느끼는 사람이 예, 현직 의원들만, 대구 경북 의원들만 못 느끼지, 예, 전체적인 판 흔들림이 있고, 네, 대구 경북 의원들이 상당히 고민하게 될 상황들이 아마 곧 다가올 겁니다. 예. 그 중에 지금 있는 분들 중에서도 혹시 참여하실 분들이 있을까요? 상황 되면은 많이 나올걸요. 지금은 네, 본인들이 공천 받으면 되는 줄 아는데, 예, 전혀 그런 구도로 가지 않는다. 첫째는 아무튼 대구 경북에 인적 쇄신을 하자는 분위기가 많고, 네, 두 번째는 박근혜 대통령이 그냥 총선에 가만히 있지 않을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친박 신당 이런 차원보다는 네, 새로운 어떤 모습들을 가진 네, 신당들이 있을 거다. 예, 그다음에 당내 자유한국당 내에서도 인적 공천 쇄신 안 하겠어요? 그렇겠죠. 제일 그 먼저 사람들- 한다면 대구 경북부터 그 하겠죠. 사람들 별거 안 하잖아. 자기 국회의원 공천 받는 쪽으로 다 또 지각이동할 수밖에 없지. 몰래 공천 안 받으면 이거 이제 정치 안 하겠다 할 사람이 있을까요? 아무튼 대구 경북은 셋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네. 아, 그러면 지금 그림을 이미 그리고 계신다는 많이 그려놨어요 벌써. 벌써요? 사람들까지. 지금 황교안 체제로는 예, 다음 총선을 이기기 힘들다. 네, 그런 인식들이 지금 평배해지고 있고, 예, 우리는 그래 얘기했어요. 추석 전에 우리 전체 7명 의원 정도가 구성이 될 거고, 네, 현재 한 5명 정도는 지금 거의 얘기가 다 됐고, 예, 현직 의원 중에. 예, 그다음에 내년 4월 총선 때쯤 가면은 예. 한 35명의 현직 의원 정도는 구성이 안 되겠느냐 이래 봐요. 들어보셨죠? 예, 어떻습니까? 예, 예. 예. 조원진 의원은 굉장히 네. 좀 자신만만해 하지 않습니까? 이제 그러니까. 앞으로 이제 한 5명 의원 정도는 이제 음. 추석 전에 올 것이고, 음. 그리고 내년 총선까지는 35명 정도의 이제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같이 결합할 것이다. 네. 그러면서 자기들이 이제 보수 정당의 이제 가장 대안이 되겠다 이렇게 네.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리고 또 이제 중요한 거는 지금 TK에서 네. 가장 변화가 심할 것이다. 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과연 공천 안 주는데 그럼 정치인들 공천 안 주면 가만히 있겠느냐. 결국 우리한테 올 수밖에 없겠다. 이렇게 얘기를 근데 했죠. 어떤 5명 수석 전에 5명 내년 4월까지 35명 가는 건 제가 봤을 때는 본인 희망사항 같고요. 본인 당선은 결정 안 하는 모양이죠. 예, 아무래도 지금 이제 어쨌든 예. 우리나라 정치가 지금 계속 어떻게 바뀔지 모르지 않습니까? 예. 지금 패스트 트랙을 통해서 이제 정계 개편도 이루어질 수 있는 상황이고 지금 내년 선거가 어떻게 될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리고 또 비례대표가 많이 늘어난다면 대한애국당으로서도 충분히 그 가능성을 보지 않을까요? 그리고 또 지금 대한애국당이 지금 1%가 안 되는 걸 알는데 정당 지지율이 예. 3%는 넘어야만 한 5석 정도 비례대표가 돌아갈 거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그 정도 가능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물론 지금 현 상황에서는 그렇습니다. 지금의 지금 선거제도 하에서는 3% 이하에서는 비례대표를 한 석도 얻을 수가 없기 때문에 대한애국당이 내년에도 단 한 석도 못 얻을 수 있지만 그런데 패스트트랙을 통해서 만일 선거제도가 바뀐다면 그리고 비례대표가 늘어난다면 또 그렇게 된다면은 비례대표를 얻을 수 있는 퍼센트도 낮아지지 않을까요? 1%만 얻어도 비례대표 한 석을 얻을 수 있다면은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요? 황교안 대표가 예. 원래 한국당 당론이죠. 지금 비례대표를 없애는 270석으로 의석수를 줄이겠다는 이야기도 제가 최근에 그런 발언을 했는데 그것도 지금 대한애국당을 지금 의식한 발언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과연 황교안 대표가 그런 생각까지 할까?
사실 예. 황교안 대표는 예. 뭐 이제까지 공안검사 출신이고 예. 그다음에 법무장관을 하고 국무총리를 하고 대통령 권한대행까지 했습니다. 그렇지만 이분은 예. 이제까지 사실 예. 이렇게 축혀 세워주는 것에만 익숙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과연 그 본인만의 그런 철학이 있는지 사실 궁금하고요. 그 정규재 TV의 그 정규재 씨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황교안 대표를 최근에 비판한 적이 있는데요. 예. 황교안 대표는 그 머리가 없다, 철학도 없다, 오로지 범생일 뿐이다 이렇게 비판을 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황교안 체제가 과연 그 한국당에서 지금 그 황교안 체제가 계속 이렇게 공고하게 갈 수 있을까라고 의심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한국당 내에서도 제가 만나본 한국당 그 당원들이나 한국당 그 정치인들 중에서도 끝까지 황교안 체제로 이렇게 가지는 않을 것이다. 그리고 황교안 대표가 다음 대선까지 가지는 않을 것이다. 언젠가는 분명히 당한다. 이렇게 지금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물론 있더라고요. 뭐 제가 봤을 때도 그 박근혜 대통령 전 대통령 같은 그 보수 아이콘이 지금 된 상황도 아니고 또 좀 더 거슬러 올라가서 이회찬 전 총재, 한나라당 총재 같은 어떤 그런 카리스마가 있는 정치는 아직 아닙니다. 사실 뭐 정치한 지 지금 몇 달 안 됐잖아요, 그죠? 이제 겨우 100일 지났는데 네. 그러다 보니까 뭐 실제 아직도 그런 뭐 보여준 게 사실 없지 않습니까? 최근에 뭐 장애투쟁밖에 보여준 게 없는데 그런 면에서도 지금 뭐 여러 가지 당내에 지금 비판도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지금. 그렇죠. 그리고 황교안 대표가 사실 정치를 잘 모른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듣는데요. 예. 그 본인이 그 장애투쟁을 했지 않습니까? 장애투쟁을 하고 난 다음에는 그 다음에는 어떤 결과를 보여줘야 되거든요. 예.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내가 과감하게 우리 당이 국회를 들어가겠다, 국회에서 싸우겠다 이런 모습을 보여주는 게 사실은 순서입니다. 그런데 이런 순서를 전혀 지금 안 지키고 있고. 그런데 지금 이야기가 지금 우리가 뭐 지금 거대 정치 담론을 지금 이야기할 필요까지 네, 없을 것 같고 네, 네. 지역 이야기로 다시 조금 돌아오면은 네. 과연 지역에서는 뭐 지금 조원진 의원께서 내년 4월까지 35명 이야기했는데 조 기자가 보시기에는 지역에서 혹시 공천 탈락을 염려해서 공천 혹시 탈락해서 이 대한애국당 신공화당이죠. 뭐 9월에 창당한다니까 신공화당으로 넘어가실 분이 한 몇 분 정도로 보십니까? 저는 한 5명 정도는 아마 넘어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공천 하는데 탈락자가 제가 봤을 때는 공천 탈락자 5명 훨씬 안 많을 됩니까? 겁니다. 훨씬 많을 겁니다. 많은데 네. 대한애국당 넘어갈 사람은 넘어갈 수 있는 사람은 그 정도 5명 되지 않을까. 뿐이다. 예, 그렇습니다. 사실 그중에 당선 가능성은 얼마나 보세요? 아니 그 당선 가능성은 사실 잘 없다고요? 뭐 아니 제가 그 뭐 예측하기는 좀 박지원 그렇습니다. 저 의원 같은 경우에는 물론 조금 꼬덕이고 부추기고 이간질도 있습니다만은 적어도 그 원내 교섭단체 20석은 넘을 거다 뭐 이렇게 이야기도 예상하고 있던데 그래서 아마 TK 쪽에서는 돌풍을 일으키지 않겠느냐 뭐 예. 과거 친박 연대 수준까지 가지 않겠느냐 이야기도 하던데 아마 그럴 가능성도 있겠지만 사실은 그런 가능성은 많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보이고요. 예. 오히려 예. 그 내년에 그 지금 보수가 균열을 한다면 자유한국당 네. 그리고 지금 바른미래당 네. 여기에 신공화당까지 보수가 세 네. 갈래로 네. 이렇게 분열이 된다면은 네. 오히려 민주당이 더 그럼요. 유리하지 바라는 않을까 이렇게. 어부지를 할 수 있죠. 네, 그렇습니다. 바라는 민주당은 거죠. 사실 지금 TK에서 민주당의 그 지지도는 공고합니다. 굉장히 공고합니다. 30% 정도는 민주당을 지지를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아니 근데 때문에 그게 요새 많이 무너져. 꺼진 것 같은데. 물론 이 예. 민주당의 지지율이 좀 낮아졌지만 결국 선거는 바람일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지금 계속 그 남북 그 정상회담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고 남북 정상회담을 하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미국에서도 트럼프 대통령이 북미 회담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재선에 성공하기 위해서는 유일하게 성공시킬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지금 북미 회담이고 북핵을 줄이는 게 충분히 가능하거든요. 그런데 지금까지 이야기하는 거 보니까 극보수하고 제일 친한 기자라고 하겠다. 이야기하는 거 보니까 사실 다시 또 본색을 드러냈어요. 보니까. 진보시네. 네. 어쨌든 그렇게 된다면 내년에 아마 이 지금의 그 한반도 정세는 상당히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지금 뭐 분명히 한반도 정세까지는 내년 선거를 앞두고 예. 다시 좋아질 거다. 내년 선거가 지나면 또 어려워질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내년 선거를 앞두고 어쨌든 현 정부에서는 그 충분히 활용을 하려고 노력을 할 것이고 거기에는 트럼프도 선거를 앞두고 있으니까. 그러니까요. 지금
그 한국이나 미국이나 선거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이 북한은 항상 선거에 앞서서 필요한 존재다. 그래서 아마 민주당의 약진이 저는 충분히 있을 거라고 생각을 아유, 하고요. 그럼- 다른 지역에서도 아마 충분히 그런 바람이 불지 않을까. 그래서 하여튼 저는 하여튼 네. 요거는 조 기자의 희망사항으로 듣고 앞에 이야기는 조원진 의원의 희망사항으로 듣고 이 정도 정리하고 네, 다음 맞습니다. 넘어가죠. 예. 네, 네. 예.